회의를 소개합니다. 다음 한 건은 마다가스카르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원조 요청이 관한 안건입니다. 이걸 잡을까? 뭔가 잡아. 하나씩 해 그냥. 뭔가 바쁜 척. 안녕하세요. 마다가스카르 외교관 김기현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원조 요청에 관한 안건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은 기후 변화가 야기한 가뭄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130만 명 이상의 영양실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남부 지역에만 114만 명이 긴급 식량 구호를 받아야 하며 이 중 1만 4천 명은 유엔 난민 기구 기준 최악의 식량 안보 단계인 재앙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세 미만 여성의 급성 영양실조 비율은 10.7%로 13만 명에 달하며 아동 중 75%가 식량 확보를 위해 허겁을 그만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식량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1조 선진국의 의무는 세계 GDP 상위 20개국인 즉 선진국은 본국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종자와 기반 시설을 비롯한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여 본국 농업의 대규모화에 일조합니다. 선진국은 본국의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하여 식수펌프 개발과 곡물의 저수 처리를 활성화시켜 본국의 국민 식수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2조 국제사회의 의무 국경의사에는 이동진료소를 지원하여 영양실조 진단 및 치료 등의 기초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사회는 의료, 교육, 건설 등의 자원봉사 단체를 파견하여 본 국가의 실질적 재기 및 자립에 일조합니다. 본국의 종자 및 농업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본 국가에 맞는 농업 환경의 구축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자 공개 형식 토론 열겠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발로 외교관 이현서입니다. 먼저 국경없는 의사에는 이동진료소를 지원하여 영양실조 진단 및 치료 등의 기초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국경없는 의사의 활동 원칙에 독립성이 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에는 독자적, 자율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국경없는 의사회가 활동 원칙을 한 국가 때문에 어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의료, 교육, 건설 등의 자원봉사 단체를 파견하여 본 국가의 실질적 재기 및 자립에 일조한다고 하셨는데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원조 요청에 왜 교육과 건설이 포함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발언 없으십니까? 추가 의견 없으면 여기서 표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는 국가에서는 명패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기권하는 국가에서는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국가의 설명회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10, 기권 6, 반대 2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정정합니다.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수 수출입에 관한 안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의료관 104 이유민철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안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는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56% 이상의 쓰레기를 수입해왔습니다. 중국은 이 쓰레기들을 수입해서 자국의 산업을 돌리기 위한 재료로 쓰거나 전기나 열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로 쓰기도 했고 재활용 재료로 탄생시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저는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쓰레기 수출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도 쓰레기 수입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선정합니다. 선진국은 자국의 재활용 불가 쓰레기의 배출량을 2035년까지 현재 대비 45% 감량한다. 2. 선진국은 GDP 합의 50의 국가에 대하여 쓰레기 처리 공장 건립을 위한 기술 및 비용 지원을 통하여 쓰레기 처리 속도 및 효율을 증강시키는 데 기여한다. 3. 배출 감량 기준치에 도달하지 아니한 국가는 쓰레기 배출 부담금을 개덕국에 지원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의 감축을 도모한다. 국제사회의 의미. 국제사회는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2035년까지 현재 대비 50%, 2050년까지 90% 감축하는 데 동의한다. 2. 국제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비닐봉지의 양을 2040년까지 현재 대비 50% 감축하는 데 동의한다. 3. 국제사회는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하여 감축 부담금을 개도국에 지원함으로써 일회용품의 사용량 감축을 도모한다. 4. 국제사회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 단계에서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독려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도모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발언 있으신 분께서는 앞으로 이석하셔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외교관 대사 김수현입니다. 먼저 중국은 선진국의 의무로 재활용 불가 쓰레기 이와 일회용품을 2035년까지 45% 감량한다고 하였는데 밑에서 국제사회 의무에서는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2035년까지 50% 감축한다는 것은 각국에서 50%를 감축한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선진국은 45%를 감소하고
국제사회는 50%를 감수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하시면서 개발도상국이 그 쓰레기 수입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2조에 보면은 선진국이 GDP 하위 50% 국가 이하 개발도상국에서 쓰레기 공장의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하여 쓰레기 처리의 속도를 효율을 증강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개발도상국이 쓰레기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 의무 국제사회 2항에서는 전 세계 유통되는 비닐봉지의 양 2040년까지 현재 대비 50% 감축한다고 하는데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이 의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말리아 내교관 이재율입니다. 일단 재활용 폐기물 수출에 대한 안건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안건들이 어째서 재활용 폐기물 수출에 관해 이거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2조의 2항에서 제2조의 1항에서 2050년까지 90%의 일회용품의 사용을 감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의견이 없으면 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께서 명표를 들어주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기권하는 국가에서는 명표를 들어주세요. 반대하는 국가에서는 명표를 들어주세요. 투표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3, 기권 10, 반대 5로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우크라이나, 스위스, 인도가 공동 발안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지원 및 규탄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스위스, 인도의 안건을 대표로 발표할 스위스 외교관 2학년 4반 11번 이윤채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지원 및 규탄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보훈국가는 1499년 독립 이래로 두 번의 세계대전, 냉전시대와 세계화시대로의 변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중립에서 벗어난 적 없는 영세 중립국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러시아의 잔악 무도함이 극에 달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중립국으로 작용하는 것은 국제 정세에 맞지 않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중립국의 위치에서 탈피해서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보훈국가는 영세 중립국이었던 과거에서 착안하여 유럽의 일부로서 파트너이자 이웃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탄을 상정하여 국제사회의 질서 성립과 평화 기제 확립 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1조 대러시아
제1조 선진국의 의무. 첫째, GDP 상위 20개국 이하 선진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장비, 전투식량, 의약품 등을 지원합니다. 둘째, 선진국은 지원병으로 구성된 평화유지부근을 즉각 파견하며 이를 통하여 빠른 종전을 도모합니다. 제2조 국제사회의 의무. 첫째,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비판 성명에 참여합니다. 둘째, 국제사회는 자국에 예치된 러시아의 자산에 대하여 동결하며 이를 국제재산에 강제 귀속합니다. 셋째, 안보리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데 동의합니다. 셋째, 난민과 수용. 제3조 난민의 수용. 첫째,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일시 수용하는 데 협조합니다. 둘째, 전쟁 난민을 수용한 국가는 난민에 대하여 경제적, 환경적 지원을 합니다. 셋째, 수용국은 난민의 본국 귀국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넷째, 선진국은 수용국에 대한 의약품 등을 지원합니다. 제4조 대러시아 제재. 첫째, 국제사회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합니다. 둘째, 대러시아 제재는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러시아의 자산 동결 및 계좌 거래 금지, 러시아 국적의 항공기의 영공 통과 금지, 러시아 물품에 대한 관세 부여 및 대러시아 수출 금지. 단 이 항목은 필수 의약품을 제외한 항목들을 의미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의석으로 자리에 옮겨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교관 양정은입니다. 1조 선진국의 의무 2항에서 선진국은 지원방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을 즉각 파견한다고 하셨는데 GDP 상위 20개국인 선진국이 국가 차원에서 평화유지군으로 모두 참전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러시안 외교관 이서진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군사장비와 전투식량 의약품을 지원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서 빠른 종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내전 개입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에게서 독립한 적이 없습니다. 독립은 소련으로부터였죠.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전 개입 불법이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카탈루냐가 독립하려고 했을 때 가만히 계시고 홍콩에서도 가만히 계시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하실 때도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을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게 굉장히 비열하고 치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일단 네. 그리고 독립 관련 우크라이나가 독립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중 하나가 나토 가입까지 했는데 어떻게 독립국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다시 아까 말했듯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지 러시아로부터 독립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토 가입할 때부터 러시아는 하지 말라고 제재를 가했고요. 나토가 생긴 것 자체가 구소련을 제재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이제 소련은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소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련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나토가 이젠 러시아까지 제재하면서 러시아의 소속인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스위스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례적으로 관여를 하게 된 이유는 현재 러시아 그리고 푸틴이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제법상에서 중립국도 전쟁에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데 이번 러시아의 침공이 명백히 일방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공격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제대 동참은 이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고 스위스 또한 이에 대한 논의를 걸치기 위해 며칠에 걸쳐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중립국의 권리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이에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성폭행하고 각종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가 주장하는 대로 우크라이나가 아직 러시아의 독립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오직 러시아 한 곳뿐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소련으로부터 1919년 3월 10일 독립선언을 하였고 이 이후에 이미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이사진입니다. 러시아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것이지 러시아로부터 독립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저희 소속인 우크라이나가 독립한다고 난리를 치길래 그냥 쟤네들 왜 저러지? 나토 가입까지 한다고 쇼를 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장수복을 하려고 한 것뿐이었고요. 자꾸 전쟁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에게 뭔가 따지시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반발을 하지 말았어야죠 라는 생각도 듭니다. 빨리 끝내고 싶으면 그냥 항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로 스페인도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려고 할 때 무장수복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선 가만히 계셨네요. 네,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러는 건가라는 생각도 심히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 난민의 수용에서 수용국은 난민의 본국 복귀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했는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심화됨에 따라서 난민의 수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난민의 수용 비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난민이 증가하고 이에 대해 수용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래서 이렇게 국제사회의 의무로서 난민의 수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국가에서 분담을 하여서 난민을 수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난민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난민의 수용에 관한 비용은 유엔에서 각 국가 GDP 상위 20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분담하여 제공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민의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유엔은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난민들을 수용하며 각 국가를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렇게 평화가 깨진 상황에서 난민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생기고 유엔 가입국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돕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국제사회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자꾸 사회주의 국가를 차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의 전쟁 범죄는 잔혹무도함이 극에 달하였고 미성년자,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까지 성폭행하고 공개 처형하며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차별이 아닌 러시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이서진입니다. 이게 자꾸 사회주의 국가 차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구소련과 러시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고요. 소련이 공산주의로서 굉장히 잘못된 짓을 했던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러시아도 그럴 거라고 귀결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차별이 맞냐 하면은 스페인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저희와 거의 동일하게 카탈루냐는 독립을 선언했죠. 스페인이 무장수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무도 지금처럼 반발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카탈루냐가 그러니까 방어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스페인, 미국, 홍콩 다른 애들은 굉장히 지금 조용했죠. 조용히 지나가는데 지금 러시아만 굉장히 시끄럽게 난리를 치고 계십니다. 이런 거 굉장히 이건 무조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차별이죠. 그리고 애초에 내전에 개입해도 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까 또 말했지만 러시아 소속 국가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전이고 요새 무슨 일이 벌이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제3자는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국제법 위반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단합을 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러시아를 규탄하고 계시는지 진짜 이래놓고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뭐하는 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세요? 진짜 그리고 이런 거 진짜 대러시아 제재 러시아만 쏙 빼놓고 다 지원해주고 저희도 다친 사람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러시아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왠지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러시아군과 똑같이 저희와 그냥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일 뿐입니다. 왜 한쪽이 더 선하고 한쪽이 악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애초에 안 됩니다. 내전에 개입해서도 안 되는데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잘못됐고 이 의견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왜 러시아는 악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는데요. 러시아군이 악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단순히 전쟁을 하는 것과 전쟁 과정에서 강간 그리고 민간인 학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예 이야기가 다릅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였고 실제로 러시아군이 철수한 곳에는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곳, 집단 매장지, 매장된 시신이 289가 넘는 집단 매장지가 있고 이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이르핀에서 소녀와 여자들을 총을 쏜 뒤 탱크로 빨아넘겼고 러시아군이 점령에 사용한 지하실 별장에서 18개의 시신이 발생하고 이 시신들은 전부 고문이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이들 중에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미성년자를 고문하고 280명이 넘는 민간인들을 학살한 국가에 대하여 선하다 악하다를 논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그저 규탄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선과 악을 가른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본국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외교관 이서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걸 왜 신경 쓰시죠? 저희 내전이에요. 신경을 간섭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군을 죽이든 어떻게 하든 그것도 내전이죠. 절대로 애제 간섭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인을 잔혹하게 학살한 흔적이 발견됐고요. 뭔가 러시아만 자꾸 학살을 했다, 뭘 했다 하시는데 애초에 간섭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면 이대로 표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는 국가에서는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기권하는 국가에서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국가에서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12, 기권 5, 반대 3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휴회한 회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시작됩니다. 학교 오고 싶은 거예요? 네, 나 오늘 동아리랑 하고 이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 싫어. 다 같이 야무지게 째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 명이서 그 부스 아이디어를 다 낼게. 내가 아까 냈잖아. 그 같이 내면 같이 사랑의 편지 내가 하자고. 사랑해. 그건 너무 근데 객관적으로 그건 안 돼. 아니 알곡이잖아. 얼마나 좋아. 우리는 하고 싶은데 우리 얘기 들으면 되게 힘들게. 선생님도 표가 안 하셨어? 안건을 상정합니다. 뉴질랜드의 멸종위종의 보호와 기후변화께서 나와서 그런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이제. 뉴질랜드 외교대사관 김수현입니다. 먼저 뉴질랜드의 토종새인 키위새는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살아남은 키위새는 6만 8천여 마리 정도 있는데 그 수조차도 매년 2%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 기준 14만 2,577종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이 멸종위기로 내몰린 이유는 대부분 키위새와 같은 환경 문제, 즉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IUCN의 발표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뉴질랜드는 다음과 같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 협력 조항을 발언합니다. 첫째, 탄소 배출 규제 강화입니다. 1번, 국제사회는 NDC를 강화하여 파리 협정 당시 설정하였던 목표치보다 하향 조정하며 참여 거부가 없도록 하는 강제 성격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두 번째, 국제사회는 현재 EU에서 시행 중에 있는 탄소 배출 거래제를 UN 주도 실행으로 확대하여 탄소 누적 소비량을 국가 간의 탄소 누적 소비량을 기준으로 국가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국제사회는 조정된 NDC에 따라 탄소 배출권을 국가별로 부여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연구, 기술 개발에 앞장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발언 있으신 분께서는 앞으로 자리에 의석하셔서 발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집트 외교관 정예수입니다. 1조 1항에서 참여 거부가 없도록 하는 강제 성격의 조항이 신설된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상황이 매우 달라 보이는데요.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의 발전을 위한 개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강제 규제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발전 기회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먼저 NDC에 대해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NDC란 2016년 당시 파리 협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국가별 탄소 배출 정점 연도였던 해를 기준으로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화를 위한 계획인데, 이러한 계획들은 각 국의 탄소 배출 정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일단은 탄소 배출의 제한량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게 되면은 탄소 배출 거래제를 유엔추도 실행으로 확대할 때 누적 탄소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과의 누적 탄소 소비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 없으시면 여기서 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개발이 되었다지만 후진국들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지만 후진국은 기술이 없고 후진국한테는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지만 4항에 보면은 선진국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 기술 개발에 앞장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이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은 없다는 말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들을 위해서 기술을 공유하고 모두가 어차피 이 탄소 배출을 중립화하는 것이 저희가 낸 안건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팔리아 외교관입니다. 제3항에서 NDC에 따른 탄소 배출권을 국가별로 부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NDC는 각 국가마다 다른 걸로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탄소 배출이 더 많은 국가에 탄소 배출권이 더 많이 부여가 된다고 알 수 있는데, 이걸 거래로 넘긴다고 하면 탄소 배출권이 더 많은 나라에 경제적인 이득이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탄소 배출 거래제를 실행할 때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탄소 누적 소비량과 탄소 조정된 NDC입니다. 먼저 NDC는 여태까지 소비한 탄소의 양이 많은 국가는 한 번에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 탄소량을 줄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등한 비율로 점점 줄여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탄소 배출권을 부여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적 탄소 소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적 탄소 소비량으로 배출권을 부여하게 되면 개발도상국들은 누적 탄소 소비량이 낮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받아서 오히려 선진국들보다는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선진국들은 이미 개발된 기술들로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
계획보다 일찍 탄소 중립화를 이루게 된다면 이런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여 국가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의견 없으면 여기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국가에서는 명패를 들어주세요. 네, 기권하는 국가에서 명패를 들어주세요. 표를 다 하셨습니까? 반대하는 국가에서는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13, 기권 4, 반대 2로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가 공동 발언한 지구온난화 가속화 방지 및 해결에 관한 안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스트레일리아 외교관 전지훈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의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짐으로써 오스트레일리아의 산불 증가, 가뭄 홍수로 인하여 농가 수익 23% 감소, 자연환경 파괴,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본 오스트레일리아 외교관은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지구온난화 가속화 방지 및 해결에 관한 안건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의 편의를 위해 GDP 상위 20개국은 선진국으로, GDP 하위 50%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으로 정의하고 발표하겠습니다. 제1조 GDP 상위 20개국의 의무 1항 선진국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에 앞장선다. 2항 선진국은 GDP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설비, 기술에 관한 지원을 한다. 3항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 대비 43% 감축한다. 4항 화석연료의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 대비 50% 감축한다. 제2조 국제사회의 의무입니다. 1항 북극해를 이용하는 항로에서의 중유의 사용을 금한다. 2항 기후변화를 막기 위하여 그린 유질과 같은 새로운 제도적 움직임을 보인다. 3항 국제사회는 구체적인 탄소 배출량이 감량 방안을 제시한다. 제3조 기후 분야 ODA에 관한 협의. 여기서 ODA는 정부 개발 원조를 뜻합니다. 1항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후 분야 ODA를 확대한다. 2항 ODA 항목은 다음으로 정한다. 하나, 친환경 발전에 대한 기술 지원. 둘, 친환경 연료 기술 지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앞으로 이석하셔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여기서 표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국가에서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는 국가에서 명패를 들어주세요. 반대하는 국가에서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15, 기권 3, 반대 1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집트의 문화 및 기록유산의 보호에 대한 안건입니다. 의원께서는 나와서 모두 발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 대사관 김시윤입니다.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나일강 문명을 바탕으로 하여 기원전 강성한 대국을 이루어 전 지구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피라미드를 비롯하여 스핑크스, 오벨리스크 등의 인류의 역사를 대변하는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본국은 인류의 유산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 목소리를 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의 유산이 전쟁, 자연재해, 반달리즘으로 인하여 손상되고 있으며 또한 그 유물이 본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기에 이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세계 유산에 대한 기틀을 바로잡고 전 세계로 하여금 인류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1조 전쟁 상황에서의 약탈 등으로 유물의 소재가 변경된 경우 본래의 국가로 반환한다. 단 유물의 반환이 유물을 훼손시킬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조 본래 소재지의 파악이 불가한 경우 해당 유산은 본래 소유국이 소장하며 소재지가 파악된 즉시 반환한다. 3조 문화유산이 전쟁, 테러 등의 반달리즘 행위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전쟁 범죄 행위로 간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처벌한다. 4조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판매 영도는 국가 간의 협약만으로 제한하며 개인적인 판매, 강탈 행위를 금한다. 5조 재정 또는 기술상의 문제로 보호가 불가한 국가에 대하여 기술을 지원하며 자립된 보호가 가능하다 판단되는 시점까지 유네스코가 해당 유물을 보존한다. 마지막으로 매년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회의를 개최 손상된 문화재의 복구와 보존 방법 등을 논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외교관 이서진입니다. 먼저 전쟁 상황에서 약탈 등으로 유물의 소재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본래 국가로 반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너무 범위가 애매모호합니다.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가 뺏은 것도 그걸 돌려줘야 되나요? 일단 옛날에는 이런 전쟁을 하고 나서 승전국이 패전국의 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하나의 문화였고, 이 또한 유물의 소재가 변경한 것 또한 역사적 흐름이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이 전쟁, 테러 등으로 반달리즘 행위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전쟁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전쟁, 테러 중에 이걸 신경 쓸 겨를이 있나 생각을 하고요. 이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해당 국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실현 가능성 자체도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집트 외교관 정예수입니다. 약탈의 개념 자체가 국가가 성립된 이후부터 성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 자체로 국가가 어떤 사실관계가 모호해질 사실은 그다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문화재 자체가 각 국가에게 존중을 받아야 할 가치가 분명하게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이서진입니다. 문화유산을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범위 자체가 너무나도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범위와 기준에 좀 더 자세한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재 자체가 서로 존중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개념으로 한번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약 상식선 안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에 회부를 함으로써 각 국가의 판단을 들어보며 판단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이선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기준이 너무 애매합니다. 상식선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잘 협의가 안 돼서 그 국제 회의를 연다고 한다면 나라 간의 알력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조건과 기준을 아예 제시를 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집트 외교관 정예주입니다. 일단 문화재 이동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그 경우가 전쟁으로 인한 약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준이 모호하려면 도대체 어떠한 경우가 있어야 되는지 그 예시가 궁금합니다. 러시아 외교관 이서진입니다. 아니 이게 약탈이 아니라 옛날에 그냥 한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승전국이 패전국의 유물을 가져간다. 이건 그냥 하나의 문화였고 약탈이라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나 싶고요. 네. 국가가 생겼을 때부터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는 조금 더 하실 거면 보완을 하고 다시 안건을 건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대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대사 김수현입니다. 앞서서 문화유산의 관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이항 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이 전쟁, 테러 등의 반달리즘의 행위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전쟁 강제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 예외가 없을 경우에 그렇다면 문화유산이 병참 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훼손할 시 전쟁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면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 전쟁 기지를 건립하게 되면 타국에서는 그 문화유산에 대해 공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문화유산이 병참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물 소재가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가 성립된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러시아 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요. 이렇게 되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이 빼앗아갔던 유물들도 다 반환이 가능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물들이 전부 여러 나라를 거쳐갔기 때문에 어디로 반환해야 될지도 모호하고,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그곳을 거쳐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문화유산 자체의 가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유물들의 소재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과연 이게 실제로 쓸모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전쟁에 관련해서는 전쟁 상황에서 유물 소재가 변경됐을 때 과연 전쟁 상태인데 즉시 그걸 공국으로 반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 듭니다. 전쟁 상태는 민간인들도 보호하기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유물을 먼저 반환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본래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산은 본래 소유하고 있던 국가가 소장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일본 상태에서 본래 약탈을 하여서 약탈한 이후에 본래 소유지를 알기 어렵게 만든다면은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 덮어서 그 해당 국가가 유물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제2조 문화유산의 보호의 제3항에 보면 매년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회의의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 의도원입니다. 먼저 본래 국가로 다시 반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국가에 너무 많은 유산들이 한 번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 과정에서 빼돌리거나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반환하는 것 자체의 시스템이 지금 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보완한 다음에 다시 안건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표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국가에서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기권하는 국가에서 반대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국가에서는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0, 기권 14, 반대 4로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6분간 휴정 후 14시 40분부터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사오니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스탠바이. 정산을 맞추고 싶어. 마지막 안건을 선정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고용 경직성 해결을 위한 기구 설계된 안건입니다. 이탈리아 고용시장 경직성 해결을 위한 원조 요청에 관한 안건을 선정한 이탈리아 연맹 4-17번 박현승입니다. 본국의 공식 실업률은 11에서 12%대이지만 고용률은 50%대로 실업률이 20%를 넘어가는 스페인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국의 기업들 상 중소기업 위주의 회사가 많아 일자리를 쉽게 구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년 인구의 비중이 극히 낮은 초고령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인 1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배졸자 비율도 유럽 국가 최하위에 속하기에 청년의 능력 양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국의 청년이 정규직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본국의 청년 중 약 4만 명 이상이 매년 해외로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본국의 현실과 이로 인하여 의사, 인지니어, 외국어 부사자 등의 핵심 인력이 줄고 있는 현실은 이탈리아 경제를 더욱 침체되도록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국은 이탈리아의 고용시장 경직성 해결을 위한 원조 요청에 관한 안건을 선정하여 경제 상황의 악화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효력 조항으로 1조 조약 기구의 결성의 1항 EU 가입국 중 당 회의 참가 국가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하 소속국은 조약 기구를 결성하여 고용시장의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2항 소속국은 소속국가의 기업에 대하여 이탈리아 내에 공장을 유치한다. 3항 이탈리아는 본국가 내에 공장을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인하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자리 이석하셔서 발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면 여기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시작합니다. 안건에 찬성하시는 국가께서는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기권하는 국가에서는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국가에서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8, 기권 11, 반대 1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모두 완료가 되었으므로
일단 3시까지 잠시 회의하고 그러고서 이제 모의회는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분간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OT에서 최우수 팀을 2팀을 뽑았어요. 하나는 의제가 선정된 팀 중에서 하나, 안 된 팀 중에서 하나 이렇게 뽑았는데 일단 의제 선정된 팀 중에서는 SNS에 만장일치로 러시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러시아.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상품을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의제가 선정되지 않은 팀 중에서 하나는 가장 많은 발언 수를 기록했던 투발로에서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 5월, 6월, 7월 그리고 7월 8일까지 오늘 전일제까지 여러분들 너무 많은 고생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모의회 준비하고 막 이렇게 세팅하면서 이러다가 한 1시쯤에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참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자, 여러분들 모두 자기 역할을 너무 잘 알고 계셔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황리에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영상 찍었던 것도 일단은 이거 공지해 드릴게요. 영상 찍었던 거는 풀 영상, 편집 영상 해서 레드 공식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요.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모의유엔 2022년 성문고등학교 학생동아리 모의유엔의 사회를 선포합니다. 야, 씨,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빠지는 거였구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동아리 기장님들 혹시 공지하셔야 되는 거 있으면 지금 바로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딴 방에서